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레임 해결 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죠? 그래서 화해라는 게 당사자 간 그냥 뭐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아 화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화해다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냐면요. amicable settlement, amicable이라는 단어 아시죠? 온화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amicable settlement 혹은 negotiatio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거래 당사자하고 야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화해하자. 그런 메일을 보내실 때 by amicable settlement 아니면 by negotiation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화해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야, 너 이번에 물건 잘못 보냈잖아. 너 나한테 얼마 손해배상 해줘. 너 인정하지?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야 네가 말한 금액은 조금 좀 너무 많고 조금만 좀 덜 하자. 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에 대한 화해. 이게 가장 예, 바람직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화해 계약에 의한 화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상 화해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어놓고 맺어가지고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 그래서 일단 소송을 걸어놓고 아니면 소송하기 전에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해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국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라는 게 이제 민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 계약 관련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저희 그 거래처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우리 쪽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 법정에다가 그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해로 끝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선이라는 게 있어요. 알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알선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conciliation, conciliation 많이 쓰는 단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알선 그러면 conciliation. 그래서 이거는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이다 그랬는데요. 이때 무역에서는 그 제3자는 대개 누가 되냐면요. 대한상사중재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바이하고 거래하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소송이나 중재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중재에다가 알선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선을 신청을 하게 돼서 알선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알선이라는 건 강제적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응했다 하더라도 그 중재원의 그 알선인들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음, 불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레이시아 바이어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알선하기로 했어요. 상대방도 동의하고 그래서 알선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 불 손해배상 받기로. 근데 말레이시아 바이오가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 사이에 화해로서 해결되지 않는 건들이 알선으로 만약에 해결하자 했을 때 그때 해결되는 비율이요. 대략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한 10건 정도 신청하면 한 반 정도는 알선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쪽 다 만족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더라. 왜요? 이분들은 그 알선인들은 무역 쪽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만약에 계약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운송 관련돼서 아니면 뭐 보험 관련돼서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결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선인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의 예. 반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이만 막 그냥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그냥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야 알선이라는 게 있다? 영어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영어로 뭐라고요? conciliation. conciliation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믿을 만한 제3자한테 한번 맡겨보자. 우리나라 중재원이라고 있거든.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고 그래요. 대한상사 중재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대한상사 중재원 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중재원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예. 이건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중재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 알선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중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저께 공부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뭐.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저희 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는 건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mediation, mediation, mediate, medi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도요. 법원의 민사 조정을 통해서 뭐 조정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일방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 중에서 아니면 뭐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특별법상 조정도 있다는데 이건 뭐 우리하고 뭐 예.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기억할 거는 뭐 건설이나 금융 이쪽은 아니고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조정도 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중재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 조정이 있다. 우리나라에 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예요? 그 저기 뭐 삼성동에 보시면 무역센터 55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예.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상사중재원의 조정 쌍방 합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방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재라는 방법이 있어요. 중재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arbitration. arbitration. 물론 조정 결과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네, 조정 그 판결이 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중재. 이거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개는 우리나라는 중재는요. 예, 중재원에서 무역 같은 경우는 중재원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뭐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재라는 거는요. 이건 법적 구성력이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알선 이런 거예요. 화해라는 거는 이건 뭐 진짜 당사자끼리 당사자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알선이나 조정은 당사자 의지가 아니고 제3자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근데 알선이나 조정은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 안 따를 수도 있다. 싫어? 나 못 따라? 소영해서 못 해줘? 그럼 끝이에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나 중재는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거는 확정 판결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적 구성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는 무역에서 가장 많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독특해요. 예, 약간. 그래서 이 중재는요,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수출 업무 처리 절차 중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지금 계약의 기본 무역거래의 기본 거래 8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8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호,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린 지금 이 8가지 그 조건 중에서 마지막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클레임 해결하는 예,
클레임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은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자율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판이라는 게 있지만 재판은 뭐 잘 아시니까 그것만 제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ADR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화해, negotiation, 알선, conciliation,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재는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고 특별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금방 많이 해본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예.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예. 오늘이 이제 한 주의 시작이네요. 예.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강의는 항상 8시에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려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셔서 그런지 조회수가 요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물론 뭐, 예,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필요한 분만 들으시면 저는 좋으니까, 예. 재능 기부하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